그래서 저는 그때 원동력은 솔직히 였습니다. 진짜 이제는 내가 더 목숨을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빚도 갚고 그래 내가 우리 어릴 때 결심했던 것을 실행하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저한테 막 눈에 광선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그런 것이 또 제 열심히 하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한길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1타 강사의 위치, 그리고 그 수업 중에 어떤 이런 인생살이 또 MZ 세대들에게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 팩폭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조회수가 한 1억 3천만 건도 되고 해서 이번에 책도 내게 되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좋은 뭐 메시지 또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 소개 연장선 같은데요. 저는 그 수능 강사로서 원래 EBS 방송 강의도 하고 저 스타 강사 됐다가 돈도 좀 벌고 그러다가 학원 사업하고 출판 사업을 해가지고 경영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던 거죠. 재산도 다 날아가는 걸 넘어가지고 또 채무, 빚까지 한 25억 정도 지게 됐죠. 개인 채무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아직 젊다. 뭐 기회는 오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또 제가 잘하는 걸로 승부하자. 물론 중간에 이런저런 도전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잘하는 강의로 승부하자. 이래가 노량진에 올라와서 공무원 이제 한국사 강의를 가지고 다시 또 1타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동안 가졌던 이제 빚도 다 갚게 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업 시간에 한국사 강의를 넘어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학교 간 뒤에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 진정으로 이 청년들에게 또는 수험생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게 엄청 울림이 되었는지 그걸 유튜브에 잘려서 올렸는데 그게 막 조회수도 많고 또 너무나 청년들이 많이 또 호응돼 줘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책으로 한번 내보자. 이래가 이번에 이제 책도 내게 되고 이 영상도 이렇게 이제 찍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제 삶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은 좀 때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뭐 이렇게 가난한 농부였거든요. 이제 2남 3녀 자식 5명 키우려니까 그 있는 논과 밭으로도 도저히 안 되니까 남의 땅도 붙여서 이렇게 소작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 가난을 한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특히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나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철없는 질문을 아버지께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타작을 해서 구루마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싣고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논에서 타작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일 실컷 해서 왜 이걸 싣고 저 집에 갖다 줘요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논이 우리 논이 아니어가지고 수확해서 절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주가 되겠죠, 그죠? 주인 집에 갖다 주러 가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그걸 알고 난 뒤에 아버지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아버지, 그 당시에 이 어린 아들이 그렇게 물었는데 참 얼마나 좀 자존심 상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아들 보기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나는 내가 나중에 아이를 기르고 아버지 위치가 되었을 때는 이런 가난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제가 또 초가집에 자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기와집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내가 또 역시 아이를 키울 때는 우리 아이들은 이런 가난 속에 키우고 싶지는 않다. 얼마나 그럴까. 그래서 그것이 저는 하나의 가난을 좀 극복해보자. 라는 게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로 이제 학원 강사가 되고 난 뒤에 어떤 동기부여는 학원 강사라는 직업은 여러분 알다시피 인기가 많고 수강생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좋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하나의 학원 강사 직업의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 그게 또 동기부여 되었어요. 열심히 했어.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해 못하겠지만 인터넷 강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학원 강사가 되면서 꿈이 뭐냐면 EBS 방송 강사 되는 게 최고 꿈이었어요. 제가 97년도 학원 강사 시작했는데 그때 제 다이어리 시작하면서 나는 언젠가 EBS 방송 강사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리고 그걸 늘 이야기했는데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심지어 그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은 지금 인기 없는 전환기를 보고 있을지 몰라도 먼 날 텔레비전에서 나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고 그 학생들이 그때 뭐라 했냐면 잊지 않습니다. 선생님 안 된다고.
왜 하니까 쌤 얼굴도 좀 그런데 이 방송 어떻게 나와요? 두 번째는 쌤 사투리가 있어서 안 돼요. 너 두고 보라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생각나는데 너 두고 봐라. 언젠가 너는 TV에서 전환기를 보게 될 날 올 것이다 라고 했고 정확히 7년 만에 이제 97년도 학원 강의를 제가 대구에서 시작했고 2004년도죠. 04년도에 EBS에 스타 강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EBS 방송 그 당시 이제 시청률을 높이고 사교육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제가 거기에 스카우트가 가요. 그때 제가 뭐 신문도 보도되어 있었죠. 지방 강사로서는 최초 그 타이틀부터 최초 지방 강사 EBS 방송 강사가 되었다는 거. 그 대구에서 제가 그다음 KTX 타고 올라와서 그 EBS 방송 가서 촬영하고 내려가고 촬영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또 그 EBS 강의하면서 또 저한테 원동력이 된 건 뭔가 하면은 그래 그 EBS 방송 강의는 그 당시에 학교에서도 이제 보충 수업 시간에 아침에 이제 이렇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텔레비전 학교에서 방송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EBS 교재에서 수능이 많이 반영되니까 그 얘기가 첫 해였어요. EBS에서 사교육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EBS 교재에서 책을 좀 그 문제 내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틀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그래 이 영향력 있는 EBS 방송에서 내가 그냥 사회적 책무가 있지. 그래 그냥 단순히 한국사 지식을 넘었어. 나는 대한민국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재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한국사 역사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이 학생들이 자라가지고 어차피 공부라는 것은 대학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잖아요.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어떤 내 직업 갖기 위한 어떤 그런 삶을 살고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대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역사를 가르쳤으니까 한국사 가르쳐가지고 얘들이 합격시키면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합격한 뒤에 이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매 강의마다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면은 매 강의 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수업 끝나기 직전에 뭐 부모님을 위해서 너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라. 너 부모님 덕분에 네가 있지 하면서 그 감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이 거짓말 하지 말자. 우리 이 정직이 얼마나 너에게 큰 보배가 되는지 아느냐. 그 다음 겸손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바로 인사다. 인사는 인사함을 하는 것은 절대 굴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고 겸손을 동시에 표현하는 건데 보면 인사 잘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거꾸로 회사에 가더라도 윗사람이든 누구한테 인사 한번 잘하자. 그 인사를 잘해. 그게 적어있지만 제가 부연쌤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한테 대학 가고 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행복이 좋겠다는 그런 게 또 하나의 또 제 어떤 열심히 강의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 뒤로 이제 실패하고 난 뒤에는 또 이제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가다가 이제 실패하고 난 뒤에 이제 빗대를 쓸 때는 그때 원동력이 된 것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타작에서 수학에서 남의 집에 갖다 주는 걸 보고 제가 결심했는 게 가난은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된 거죠. 다시 이제 25빚을 지게 됐잖아요. 야 이러면 뭐냐? 그때 이제 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와이프는 이혼도 못해요. 왜냐하면 원래 이혼하면 위자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와이프가 이제 번 돈까지도 제가 대출해가지고 와버렸거든요. 오히려 돈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요. 그리고 딱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 아내는 못난 남편 만나서 거지되고 빚더미 있는 남편 만나서 참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아이 둘은 결국은 빚더미에 있는 아버지의 두 아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때 원동력은 솔직히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이제는 내가 더 목숨을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이 빚도 갚고 그래 내가 우리 어릴 때 내가 아버지한테 제가 결심했던 것을 실행하자. 다시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는 않다는 그 취지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저한테 막 눈에 광선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거는 절박함. 어쨌든 그런 것이 어떤 또 제 열심히 하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박함이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패해서 바닥에 있을 때가 사실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당연히 30대 후반이면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습니까? 살아온 날이 많겠습니까?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그럼 아직은 축구 경기로 따져봐도 전반전밖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인생 후반에 남아있네. 그럼 전반전은 일단 실패로 끝났지만 후반에 다시 또 기회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난 아직 젊다, 청춘이 있다 해서 긍정적으로 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의 삶은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는 뭘 정했느냐 하면은 그때 인생 10계명을 정했거든요. 제가 선언에 정한 건데 우리 보통 뭐 성경에도 뭐 우리 10계명이 있듯이 우리 살아가는데도 저는 인생 10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10개를 정했거든요. 그저 우리 인생사라는 거는 보면은 제가 그 당시 느끼기에는 어른들 나이 들어 보면은 내 인생 너무 허무하다. 야 이거 뭐 이때 왔다 갔다 해서 삶을 살았네라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래요. 그럼 우리 인생사도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나침반이 있어야 목적지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사도 정하지 않으면은 그래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인생 10계명을 정하고 매일매일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트레이닝 시키고 또 일관되게 온 것이 아마 지금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인생 10계명은요. 혹시나 이제 불교 믿는 분도 있고 기독교 여러 뭐 종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은 신앙이 있다는 거는 살아가는데 어떤 뭐 약자인 인간으로서 절대자에게 어떤 어려울 때 기도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 인생 10계명 속에 첫 번째 보면은 약간 그 종교적인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건 자기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번, 3번, 4번부터 보면은 성실, 그 다음에 말, 감정 조절, 부모님께 효도, 그리고 돈벌이에 대한 방법. 예를 들면 6번째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한 원칙. 그리고 7, 8번째는 겸손. 그리고 9번째는 이제 사랑으로 가르쳐라. 사랑이 무슨 소리 나는 꽹가리 지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강사로서 학생들을 수능 강사할 때나 지금 이제 공무원 항우사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학생들을 대하는 어떤 기준. 마지막 10번째는 대장부는 소인비와 논항을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방송 찍는 것도 그렇고 제 삶의 목적 또는 뭐 어떤 가장 제 가치가 그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묻고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뭐 공감된다면은 인생 10계명 한번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보더라도 태조 왕건이 고리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년을 가게 되거든 거의요. 그 500년 갈 때 훈요 10조라고 들어보셨죠? 왕건이 죽기 전에 후대 왕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10계명 10계명 딱 정해줘요. 훈요 10조라는데 그게 그 안에 보면 역시 고려는 불교 국가니까 부처님의 덕분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후대 왕들은 누가 계승해라 그리고 왕들은 무슨 책을 읽어라 뭐 이런 것도 대외관계는 어떻게 하라 누구 어느 나라와 친하라 이런 이야기 다 나와요. 그 10계명 덕분에 훈요 10조 덕분에 고려왕조 500년 가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뭐 괜찮다면은 제가 인생 10계명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어떤 집에 가훈이 있고 교훈이 있고 회사 가면 사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준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 체육대회 운동회 때 보면은 그 이제 기준 하면 이제 기준 해가지고 흩어지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야 기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처럼. 그래서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기준 그리고 회사에도 기준, 가정에도 가훈이 있듯이 그 기준이 있는 것은 그냥 중요하다.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제가 이제 30살 때부터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닥 생활 또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바닥 생활, 스타 강사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일관되게 제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중에 하나도 역시 저는 그 인생 10계명을 정했고 실천했거든요. 매일매일. 매일 제가 남다른 습관이 또 반시종을 하거든요. 목욕 제기를 항상 합니다. 빗든 미을 때도 했고 지금도 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 찍기 전에 목욕 제기하면서 오늘 또 그래 스튜디오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어떤 이야기 하면 가장 공감이 되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제 생각 다 정리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 목욕 제기하면서 이제 그때 제 인생 시김을 딱 이번에 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묻고 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뭐 남다르다 해야 되나 또는 해보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그래서 한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